저는 오늘 제 가게 바로 맞은편에 똑같은 간판을 내건 전 남편을 봤습니다. 내 나이 52, 이혼한 지 15. 2년이 넘도록 얼굴도 안 보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제 삶 한가운데로 내려앉아 버린 겁니다. 그것도 하필 돼지국밥 순대국 전문이라는 똑같은 문구를 내걸고요. 아침에 가게 셔터를 올리다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길 건너 건물 1층에 달린 새 간판, 아직 비닐도 덜 뜯긴 그 간판에는 큼지막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한결국밥 2호점. 한결국밥. 그 이름은 우리 둘이 처음 창업했을 때 붙였던 가게 이름입니다. 한번 망하고 이혼하고 빚독촉에 쫓기면서도 내가 끝까지 손에서 놓지 못한 이름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 이름 밑에 작게 적힌 대표자 이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대표자 김태수? 내 전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나는 길 한복판에 서서 간판만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사장님, 오늘도 국밥 되죠? 하고 물을 때까지요. 아, 예, 들어오세요. 가까스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날 하루 종일 숟가락과 젓가락이 손에서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주문받은 수육을 썰다가도 문만 열렸다 하면 자꾸 맞은편을 힐끗거리게 되더군요. 오후쯤 되자 간판 작업이 마무리되고 새로 들인 테이블들, 스테인리스 주방 설비들이 하나둘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보는 동안 내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혼도 모자라서 이젠 가게까지 치고 들어오겠다는 거야? 나도 모르게 독한 말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이혼은 예쁘게 끝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첫 창업이 실패하고 나서 태수는 한동안 술에 빠졌고 한 번만 더 하면서 사채까지 끌어다 재기를 노리다가 더 큰 빚더미에 앉았죠. 그 과정에서 도박도 손대고 거짓말도 늘었습니다. 밀린 카드값 고지서가 현관에 수북이 쌓였을 때 저는 결국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꿈을 너무 쉽게 포기해. 나는 이제 빚 대신 딸이랑 살래.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이혼 후 저는 딸 수진을 데리고 이 동네로 이사와서 작은 국밥집을 다시 차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고를 올리고 점심 대목 지나서야 허리를 펴는 생활. 수지는 가게 한쪽에서 숙제를 하고 설거지를 돕고 그릇을 닦으며 자랐습니다. 그렇게 20해를 버티면서 저는 스스로를 위로해 왔습니다. 그래도 이 가게만큼은 누구에게도 안 뺏기고 지켰다. 그런데 어느 날 눈 떠보니 그 누구가 전 남편이 되어 맞은편에 서 있는 꼴이 된 겁니다. 가게 오픈 하루 전날 태수가 혼자서 길 건너 가게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창문 틈으로 그 얼굴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머리엔 희끗희끗한 새치가 늘었더군요. 그래도 딱 보니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 긴장했구나. 손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빼고 간판을 올려다 보았다가 우리 가게 쪽을 힐끗 쳐다보고 그러다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15년 동안 안 보고 산 얼굴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아직도 어제 싸우고 돌아선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딸 수진이 퇴근 후 가게로 와서 한참 동안 메뉴판을 정리해 주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맞은편 알지?
전 아빠가 국밥집 연대. 모른 척해. 손님만 안 뺏어가면 되지. 나는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혹시 알고 연 건 아닐까? 엄마랑 마주치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 그 말에 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왜 찾아? 자기 살기도 바쁠 텐데. 여긴 그냥 임대료 싸고 유동인구 괜찮으니까 잡은 거겠지.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선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면 아예 나를 눌러버리려고. 내가 피땀 흘려 만든 단골들까지 싹 쓸어가려고. 다음 날 한결국밥 2호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잔뜩 부풀린 풍선과 축하 화환, 오픈 기념 국밥 1,000원이라는 현수막까지. 우리 가게는 조용히 문만 열어놓고 있었는데 길 건너에는 줄이 쭉 서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10,000원 하는 시대에 1,000원이라니 동네 사람들이 몰려갈 수밖에요. 나는 괜히 된장찌개 간을 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저런 식으로 손님을 끌어모으면 나중에 정상 가격으로 올렸을 때 남겠냐.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뻔히 알았습니다. 저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선언이라는 걸요. 이제 이 골목 국밥은 내가 접수하겠다. 점심시간 내내 우리 가게에는 평소보다 손님이 확 줄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 아팠던 건 10년 넘게 다니던 단골 아저씨들이 호기심에 하나둘 건너편으로 발길을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장님, 저기 새로 생긴 데도 한번 가봐야지. 그쵸? 웃으며 말해도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다녀오세요. 맛없으면 다시 오셔야 돼요. 짧게 농담을 던지며 보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그래, 한번 가서 비교해봐. 손맛으로는 내가 안 밀려. 그런데 저녁 무렵 김치 담가 놓은 통을 들고 뒤편 쓰레기장으로 나가던 중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맞은편 가게 뒷문 근처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아니 사장님, 이렇게 싸게 팔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르바이트생 같아 보이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에 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으면 뭐해? 여기 골목에 사람만 붐비면 되지. 맞은편 가게까지 같이 잘 되면 그걸로 된 거야.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근데 맞은편 사장님, 전 부인이시라고. 그냥 손님들 앞에선 그런 얘기 하지 마. 여기 사장은 너희들 월급 챙겨주는 김태수 아저씨 하나고 저기 건너편 사장은 한수진 사장님 하나야. 그 이상, 그 이하는 없어. 태수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단단했습니다. 듣는 동안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나한테는 인사 한마디 못하면서 뒤에서는 저런 말을 하고 있었다니. 그날 밤 집에 돌아가려 문을 닫으려는데 길 건너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태수였습니다. 수진 엄마. 나는 일부러 바닥만 보며 말했습니다. 손님으로 오셨어요? 그럼 영업시간 끝났어요. 아니, 그냥 오늘 인사라도. 인사요? 인사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여기 임대료 내는데 도움이라도 줘요? 말이 너무 날카롭게 튀어나온 걸 나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엔 도저히 다정하게 굴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서 오랜 세월 쌓인 원망이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태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겨우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 지금은 10년 늦었어요. 나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국물을 끓이기 위해 새벽에 눈을 떠도 머릿속은 온통 맞은편 가게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굳이 여기 온 걸까? 진짜 복수하려고? 아니면 정말 같이 잘 되자는 뜻이야? 며칠 후 처음 보는 손님이 들어와 수줍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건너편 가게 사장이 여기 돼지국밥이 훨씬 맛있다고 하던데요. 네. 아까 거기 갔더니 원조는 맞은편 집이라면서 다음엔 꼭 여기도 가보라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이네요. 자기 가게 욕을 해요. 나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와봤어요. 진짜 맛있네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 사람의 속셈이 도대체 뭘까? 그 말이 진심이라면 왜 하필 내 앞에 가게를 열어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건물 주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혹시 재개발 얘기는 들으셨어요? 재개발. 익숙하면서도 실감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이 골목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에요. 확정되면 세입자들 보상도 들어가고 상가 분양권도 나올 수 있어서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지만 세입자 중에서도 계약기간, 권리금, 영업기간 이런 것 따져서 우선순위를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너편 건물은 이미 상가 세입자 보상 조건이 훨씬 좋게 잡혀 있을 거예요. 그쪽은 일찍부터 미리 알고 움직였거든요. 나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아, 저 사람 역시 나 눌러버리려고 온 거구나. 그날 저녁 수진이 가게에 와서 계산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와 허둥지둥 외쳤습니다. 여기 한수진 사장님 계세요? 돌아보니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네, 접니다만 김태수 씨가 쓰러져서요. 연락처를 보고 여기에 먼저 전화했습니다.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시거든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어디가 어떻게 심장이 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당뇨도 오래 앓으셨고요. 지금 보호자가 필요해서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몇 초 동안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미 끝난 사이라고 애써 되뇌어 봤지만 발은 먼저 가게 밖으로 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본 태수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그 얼굴에서 예전에 밤새 국밥 육수를 끓이고 손으로 직접 수육을 썰어주던 그 사람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설명했습니다. 신부전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투석도 고려해야 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환자분이 당분간은 혼자 생활하긴 어려운 상태라서 의사가 말을 잇다가 내 얼굴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배우자분이신가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서류상으로는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수진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딸아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전 아빠 괜찮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할 것 같다. 그때까지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이 왜 내 앞에 가게를 차렸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한 가지,
그가 생각보다 훨씬 오랜 시간 아픈 몸을 끌고 버티고 있었다는 것만 알게 되었을 뿐이었죠. 며칠 뒤 태수의 담당 변호사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실에서 한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안경을 낀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한 사장님, 시간이 되시면 잠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김태수 씨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미리 정리해둔 서류가 있어서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민 서류는 예상보다 훨씬 두꺼운 묶음이었습니다. 그중 첫 장에 적힌 제목을 보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및 권리 양도에 관한 합의서. 이게 뭐예요? 내 질문에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맞은편 한결국밥 2호점 명의상 대표는 김태수 씨이지만 실제 영업수익과 향후 재개발 보상금, 분양권 등은 모두 한수진 사장님과 따님 앞으로 귀속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류에 서명도 다 되어 있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그런 서류에 도장 찍은 적이 없는데요. 사장님 대신에 김태수 씨가 다 준비해 둔 겁니다. 혹시라도 사장님이 다시는 자기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봐 대신 세무사와 상의해서 이 가게를 실질적으로는 한 사장님 가게로 만들어 둔 거죠. 나는 믿기지 않아 서류를 몇 번이고 넘겨봤습니다. 그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임대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내역, 그리고 향후 재개발로 인한 상가 보상 및 분양권 일체는 한수진에게 귀속된다는 문장.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 주변 재개발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김태수 씨가 먼저 알고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골목이 통째로 바뀌면 제일 먼저 내쫓길 사람이 누군지 제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왜 하필 내 가게 맞은편이었는지, 왜 똑같은 국밥집이었는지, 왜 오픈 행사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사람들을 골목 안으로 불러들였는지. 사람들이 이 골목 자체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재개발할 때 여기 국밥, 골목 있었지 하면서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나는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복수라고만 생각했던 새 가게가 알고 보니 내 가게를 지키기 위한 장치였다는 사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내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실은 재개발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장님께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할 용기가 날 때까지는. 나는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못 말했네요. 병원에 누워서 나는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태수의 얼굴, 양손에 꽂힌 주사 바늘과 퉁퉁 부은 손등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그는 나를 보자마자 이 말부터 했죠. 수진 엄마 미안하다. 그 말을 그때는 얄밉게만 들었는데 이제야 진짜 의미가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뭉치와 함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김태수 씨가 혹시라도 직접 전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맡긴 거예요.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어보니 삐뚤삐뚤한 글씨로 꽉 채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 엄마에게. 병실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괜히 유언장 쓰는 늙은이 같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말고 그래도 한 번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는 평생
제대로 된 가장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IMF 때도 그랬고, 첫 가게 말아먹을 때도 그랬고, 결국 너랑 수진이까지 힘들게 만들어 놓고 도망치듯 이혼 도장 찍었으니, 그러고 나서 이런저런 일하면서 살다 보니까 언젠가 뉴스에서 우리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거라는 말을 들었어.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이 누구였는지 알아? 너랑 수진이었어. 아, 저 골목에서 아직도 국밥 끓이고 있을 텐데. 그 생각이 나니까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 그래서 직접 골목을 찾아갔어. 멀리서 보니까 불 꺼진 가게 안에서 내 실루엣이 보이더라. 국밥 냄새도 그때랑 똑같았어. 그게 이상하게도 너무 고마웠다. 내가 망쳐놓은 이름을 너 혼자서 끝까지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날부터 고민했어.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고생한 너랑 수진이한테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거라고는 망가진 몸이랑 여기저기 흩어진 빚뿐이었는데 말이지. 그래도 한 가지는 자신 있었다. 국밥만큼은 누구보다 잘 끓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결정했어. 내 남은 인생은 내 가게 맞은편에서 국밥 끓이면서 이 골목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만들자고. 재개발이 되면 이 골목 상인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소리 한번 내보자고. 대신 내 가게로 들어오는 돈은 다 너한테 넘기자는 계약을 걸어둔 거야. 내 이름으로, 수진이 이름으로. 대신 부탁 하나만 할게. 만약 내가 이 사실을 말하기도 전에 쓰러지면 너무 원망만 하지 말아줘. 너한테 가까이 가는 게 아직도 좀 겁이 났다. 내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가 20해가 지나도 쉽게 생기지 않더라. 그래도 마지막까지 생각한 건 너랑 수진이었다는 것만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때는 나를 전 남편이 아니라 그저 국밥밖에 모르던 바보 같은 사내 하나로 기억해줘. 한결국밥이라는 이름을 끝까지 지켜줘서 고맙다. 태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나는 소리를 죽여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수라고만 생각했던 새 가게의 간판이 사실은 마지막으로 내 삶을 지키려던 그의 방식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나는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길 건너 새하얀 간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결국밥 2호점. 그리고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점심 장사를 끝낸 뒤 나는 가게 문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한결국밥은 다음 달부터 맞은편 2호점으로 통합 이전합니다. 그동안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짜야? 가게 문 닫을 거야? 응. 근데 완전히 닫는 건 아니야. 우리 간판을 저쪽으로 옮겨가는 거지. 나는 딸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저기는 전 남편 가게가 아니라 우리 가게야. 그날 저녁 나는 병원으로 찾아가 태수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쇠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수진 엄마 앞으로 그 말 좀만 덜 미안하게 들리게 할 수 있겠어? 내가 웃으며 말하자 태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결국밥, 우리랑 수진이 앞으로 통합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미안하다는 말만 줄이고 대신 국밥 레시피나 제대로 넘겨. 태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그러면
나 좀 덜 미워할 수 있겠어? 조금은.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다 풀리진 않을 거야. 내가 그동안 한 짓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번 한 번만큼은 제대로 가장 노릇을 했다고 인정해 줄게. 병실 창밖엔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수진 엄마.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잠깐 잡았다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까지 모두 되돌릴 수는 없겠지.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를 조금 덜 미워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겠다. 몇 달 뒤 재개발 보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예상대로 한결국밥 2호점에는 꽤 큰 금액의 보상과 상가 분양권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권리를 제 이름과 수진 이름으로 정리하면서 서류한 귀퉁이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대표 김태수, 고맙다. 이제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묻습니다. 사장님, 맞은편에 똑같은 가게 있던 그 이상한 전 남편 얘기 진짜예요?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네, 진짜예요. 근데 그 사람 덕분에 우리 가게가 아직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언젠가 하늘에서라도 제대로 국밥 한 그릇 대접해 줄게. 그땐 미안하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부터 먼저 할게. 저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고를 올립니다. 가게 간판에는 여전히 그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한결국밥. 처음 그 이름을 함께 정할 때는 몰랐습니다. 한결같다는 말이 이렇게 긴 세월 돌아 나와 다시 우리를 이어줄 줄은요. 가끔 문득 길 건너를 바라보면 아직도 거기 서서 어색하게 웃는 태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는 조금 덜 미워해 볼게. 그리고 국물을 한 번 더 저어 오늘도 찾아올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제 가게 앞에 전 남편이 똑같은 가게를 냈던 그날부터 시작된 이 기묘한 인연은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방식의 사과이자 배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